미국과 동맹국을 갈라치게 하려는 이란의 전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신들이 가로막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을 허가해주는 나라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친미국 성향의 나라들입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로선 이란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선박 통과를 확보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이란으로부터 통항을 허용받은 나라들인데요. 모두 친미국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무기로 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이 한국 선박은 당분간 이 통과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별 협상에 나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우리 정부는 양자 협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선박들의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미국과 관계가 없는 선박에 한해 허가한다는 이란 측의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 당사국들이 아주 격하게 또 격렬하게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조기 동중 경보 통제기 이게 파손되는 그런 피해까지 입었는데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전용기 회견을 통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국 매체 인터뷰에서는 또 지상전을 벌여서 이란의 이 석유 기지 시설이 있는 섬을 점령할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엇갈린 메시지고 완전히 엇갈리는 시그널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말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동맹국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벤스 부통령과 백악관의 대변인의 또 발언도 또 다르거든요. 네. 그만큼 협상은 진행 중이긴 한데 이 협상의 결과가 어디로 튈지는 트럼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군사적인 징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도 사실 침공 계획이 없다라고 러시아가 했지만 침공을 했고, 이라크나 걸프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현장의 전장의 상황이 지금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전장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때 당시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8년이나 전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전쟁이라는 상황이 생각과 같이 움직여내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가는 자칫하면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군의 투입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입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인 나토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어떤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후티 반군이 참여할 경우에 홍해마저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정부는 일단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또 이 경제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